자, 도색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칠하는 과정입니다. 도료에는 일반 컬러와 금속 느낌이 나는 메탈릭 컬러, 반투명한 클리어 컬러, 진주 느낌이 나는 펄 컬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바탕색을 칠해 주는데요.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과정은 가시광선 중 필요한 색의 광선이 물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 색을 구별하게 됩니다. 화이트는 모든 빛을 반사하지만 블랙은 모든 색을 흡수합니다. 밝게 도색을 하고 싶다면 화이트 같은 밝은 색을 먼저 칠해 주시고, 어둡게 도색하고 싶다면 블랙 같은 어두운 색을 바탕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같은 가벼움을 원하면 밝게 해주시고, 스케일 같은 묵직함을 원하면 어둡게 합니다. 다만 흰색과 검은색은 함부로 사용하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에는 칠하려는 색을 섞어 바탕색을 만들어 주시거나 미색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블랙을 칠하려는 블랙은 칠하려는 색을 섞어주거나 미드나이트 블루 혹은 레드 브라운 같이 어두운 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조도를 맞추는 과정이며 발색을 위한 과정입니다. 조도는 빛의 세기로서 실제 사물은 햇빛을 받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형에서는 조도를 도색으로 조정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멈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탕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알맞거나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바탕색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탈릭 도료 중에서는 실버와 골드는 반짝거리는 이미지를 위해 빛을 반사하는 납작한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 블랙을 이용해서 평평한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납작한 입자가 빛을 더 잘 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실버 혹은 골드에게 필요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을 블랙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메탈릭 도료는 두껍게 올라가면 오히려 광이 죽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가볍게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흰색에도 메탈릭 도료가 올라가지만 블랙에 올리는 메탈릭 도료보다 화이트 위에 메탈릭 도료가 발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블랙을 사용해서 그 위에 메탈릭 도료를 도색하게 됩니다. 실버와 골드 위에도 칼라가 들어간 메탈릭 도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라 메탈릭 도료는 검은색 위에 올리면 어두워져서 칼라나 서페이서 프라이머 위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라 메탈릭 도료는 입자가 굵어서 차폐력이 좋기 때문에 단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펄 도료의 경우 메탈릭 도료와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자는 메탈릭보다 더 고와서 블랙 위에 올리듯이 사용이 가능하고, 흰색 위에서도 특유의 색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광 펄 도료의 경우 입자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편광 펄 도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투명한 도료로 투명한 부품에 사용이 가능하고, 펄 도료와 마찬가지로 다른 칼라 위에 올려서 색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탈릭 도료 위에 클리어 도료를 올리면 오버코팅이라는 메탈릭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버코팅은 깊이감이 있는 메탈릭
칼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도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색이 약하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뿌리면 도료가 뭉쳐서 흐르기 때문에 얇게 올리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얇게 올리면 몇 초라는 순간에라도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도장면을 만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반복 작업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자,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클리어 도료는 데칼을 착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라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신 다음에 데칼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은 투명한 클리어 도료로 보호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을 하지 않아도 착색이 되지 않는 데칼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착색이 되는 색과 데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대처가 가능한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제는 모든 작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감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색 클리어 도료를 사용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표면을 살짝 녹이면서 작업을 재정리합니다. 도료만이 아니라 각종 데칼과 웨더링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도색 대신 투명한 클리어 도료가 대신 깎여 나가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마감제에는 유광, 반광, 무광이 있는데요. 반광, 무광의 경우 플랫 베이스의 첨가량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최근에는 직사광선의 색이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는 UV 컷 클리어 마감제도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색 과정과 도료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전 작업을 통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색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칼라 샘플을 보시면 같은 색을 뿌렸어도 하지 도장 바탕색으로 어떤 색을 칠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색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입자 사이로 아래의 색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밀리터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다크 옐로우의 경우 칼라 서페이서 옥시드 레드에서 발색이 잘 되고 퓨어 레드의 경우 칼라 서페이서 핑크 위에서 발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 흰색이지만 서페이서가 없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발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칼라칩을 만들어서 시험해 보시면 서페이서와 바탕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